KC대학교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주차 제3교시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장에 있는 경제학의 분류와 방법론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방법론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입니다. 사회과학. 과학은 소위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물리, 화학, 지학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사회과학은 정치, 경제 이런 등등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인문과학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인문과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학, 이코노믹스는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의 한 분야입니다. 경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인과성을 분석하여 어떤 법칙을 밝혀내거나 체계화시키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좌우하고 있는 법칙을 밝혀서 사회를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학문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사회에서 경제학자로서 많은 족적을 남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1842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한 경제학에 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제학은 일면에 있어서 부의 연구다. wealth research다. wealth, 부에 관한 연구이고, 그 한층 중요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인간 연구, 휴먼 리서치의 일부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ciple of Economics에서 Supply and Demand, Marginal Utility, Cost of Production이라는 제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일면에 있어서는 부에 관한 연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고, 더 한층 중요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인간 연구, 휴먼 리서치의 일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이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문제다. 생산과 소비에 관한 경제 질서, 생산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소비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에 관한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경제학이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경제 질서의 발전 내지 경제 성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안정의 조건과 진보의 조건이 서로 모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경제학이 풀어야 될 과제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 둘째는 경제 질서의 발전 내지 성장을 확보하는 문제, 셋째는 안정의 조건과 진보의 조건이 서로 모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학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의 영역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정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재정학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보면은 국민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왜 가정학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개인의 소비 생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생활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수강생들도 매일매일 소비 생활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나 빵이나 밥을 먹고, 점심 때도 밥을 먹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비 생활. 여러분들 그 의식주, 소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식,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주,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주거 공간, 이런 의식주의 소비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생활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소위 그거를 가정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경영학은 기업의 활동을 주로 분석하는 학문이라면은 자, 우리 1교시 때 경제의 주체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 국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보는 것이 경제학이라면 그 중에서 생산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그러면 경영학은 큰 경제학의 큰 바운더리 안에 일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영학은 경제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학문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학이라는 개념은 개별 경제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경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학이라는 의미는 가계나 기업, 정부로 구성된 국민경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은 대상 영역에 따라서는 가정학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생산 주체인 기업으로 보면은 경영학으로 볼 수 있고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경제를 보면은 재정학으로 볼 수 있고 가계나 기업 정부로 구성된 국민 전체를 국민 경제를 총괄한 분석으로 보면은 국민 경제학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경제, 경제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인과라는 표현을 쓰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경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체적 조건 하에서 현실적으로 생성, 변화, 발전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경제사. 자, 어떻게 경제가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산업혁명을 크게 지금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 발명되어서 직직폭폭 전기기관 때문에 많은 대량의 물자가 이동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가 발명되면서 또 세다는 산업혁명이 왔고 셋째는 인터넷이라는 그 도입이 되면서 발전이 왔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키워드를 한 5가지를 얘기하자면은 AICBM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뭐냐면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I는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C는 Cloud, 그 다음에 B는 Big Data, M은 모바일. 여러분들 모바일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이 이게 대단히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의 정책, 경제 현상을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서 포착을 해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경제 질서의 결점을 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 방법에 따른 차이 분류하면은 이론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는 경제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경제 질서의 결점을 시정해주는 경제 정책적인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 이론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은 미시 경제 이론과
거시경제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개별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 결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시경제 이론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price theory라고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다른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론은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또는 개개 단위를 전체로서 집계, 애그리게이트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소득론, National Income Theory라고도 그렇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미시경제 이론,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 자, 미시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이 되고, 거시경제 이론은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이 됩니다. 경제 이론상을 봤을 때는 미시경제 이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은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도 하시면 안 돼요? 응, 지금 요금 하고. 가정이나 기업과 같은 한나라 국민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적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분석한 결론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가정이나 기업과 같은 한나라 국민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적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분석한 결론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려는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이나 프로덕트 마켓이나 요소 시장, 팩트 마켓, 팩트란 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요소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의 상호 작용 결과 개별 상품의 가격, 임금률, 이자율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하는 거다. 미시경제학은 가정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생산물 시장, 프로덕트 마켓과 요소 시장에서 어떻게 기업과 가게가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해서 가격이나 임금이나 이자율 등을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S 제본스라는 사람이, 자,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양적인 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을 분석해서 얻어진 결론은 그것이 그대로 전체에 적용된다라고 제본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거의 1871년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 이론이라는 책에서 제본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시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을 한번 보면은,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 또는 개개 단위를 전체로서 집계해서, 애그리게이트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량, 고용량, 물가 수준, 소비, 저축, 투자, 통화량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해서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학문이기도 하고, 국민소득의 유량, 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규명하게 되므로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득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거시경제학이고, 그 안에 그 섹터별로, 요소별로 보는 것은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수많은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 숲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을 미시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본다면은, 거시경제학, 숲 전체를 관찰하는 것, 미시, 마이크로, 거시는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본다면은, 숲 전체, 포레스트 전체를 관찰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 프로덕션 입장에서 보면은, 미시경제학은 개개 기업 또는 산업의 산출량,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량, TV 생산량 등을 보는 거고,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국민 총생산 및 상출량, GNP, 총산업 생산량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격 프라이스면에서는 개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동차 가격이 어떻고 음식 가격이 어떻고 의료비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데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는 총 물가 수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컴과 웰스의 분배, 디스트리뷰션에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임금, 최저임금, 빈곤 이런 것이 미시경제 분야의 하나의 대상이라면은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소득, 총임금, 봉급, 총법인 이윤 등등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을 보면 실정적 서술과 규범적 서술이 있습니다. 실정적 positive description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다. 무엇이다. 하다. 할 것이다. 했었다. 이런 개념이 되고, 규범적 서술, normative description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이어야 한다. What ought to be. 해야만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방법에 따라서는 positive economics는 실정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the study of what is in the economy, 그리고 normative economics는 규범 경제학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is the study of what ought to be in the economy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갑니다. 자, 경제 이론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단순화하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가정하는 거 3천이에요. 심플리파잉 거 3천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의 도출이라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 가설이 도출되어지는데, 복잡한 경제 세계로부터 부차적이고 가끔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본질적 혹은 필연적인 것만을 가려내어서 이런 과정을 추상, abstraction이라고 하는데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 가설은 경제 현상에 대한 매우 단순한 확률적 예측, 즉 개연성, probability를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경험적 사실을 조사해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 내용을 쭉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소셜 사이언스의 한 분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대상의 영역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가정학과 연관이 있고, 경영학과 연관이 있고, 재정학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국민경제학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인지 방법에 따라서는 이론 경제학이 있고, 경제사가 있고, 경제 정책이 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을 분류를 해보면은 미시 경제 이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거시 경제 이론, 매크로 이코노믹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시 경제학이라는 것은 가게나 기업과 같은 개별적 경제 주체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이나 요소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시 경제학은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또는 계획의 단위를 전체로 집계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유량, 플로우를 중심으로 규명하므로 소득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거시의 차이는 우리가 숲에 가보면 나무 전체, 숲 전체를 보는 것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면은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격, 소득, 부의 분배에서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론에서는 실정적 서술 방법이 있고 규범적 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서술 방법에 따라서는 실정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으로 나눠지고 경제 이론의 구성에는 가정을 하고 가설을 도출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딱 한두 가지로 설명하면 경제학이 뭔가? 이건 사회과학으로서의 한 분야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경제학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다. 그렇게 알고, 또 다른 학문, 가정학, 경영학, 재정학, 국민경제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교시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제 3장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Okay, have a nice weekend.